저는 시험도 쉽고.
우리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정적분 마무리하러 갈 건데 어제 정적분 유형들을 쫙 정리했었고 오늘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유형 31번부터 갈 건데요. 교재는 유형 31번 64페이지인데 어떤 거 잠깐 정리 좀 해볼 거냐면 유형 31번을 풀기 전에 개념 잠깐 기억할게. 우리 정적분이란 건 A부터 B까지 fx, dx가 적분한 다음에 윗끝인 B는 거에서 아래끝인 A 집어넣은 거 빼세요가 정적분이었는데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도 바꿀 수 있었냐면요. 윗끝하고 아래끝의 위치를 바꾸는 순간에 B부터 A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앞에다가 누구를 달고 나오면 된다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된다라는 성질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아이디어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A부터 B까지 fx, dx에다가 B부터 C까지 fx, dx를 합하면 이게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했어. 너의 윗끝과 나의 아래끝이 숫자가 같다라면요. 두 개를 생략하고서 그냥 바로 A부터 C까지 fx, dx다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성질. 물론 순방향이 되면 역방향도 가능하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몇 번 문제 풀어볼 거냐면요. 유형 31번 풀어보도록 할 거거든요. 시간 잠깐 1분 길어볼게요. 유형 31번 한번 풀어보겠어요. 네. 지금 체육이 없어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유형 31번 보시면요. 물론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요. fx를 여러분한테 줬다? 4x 제곱 이런 3차 함수를 줬으니까 여기다 뭐 해도 돼? 대입하고 일일이 계산을 해도 되기는 해.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 얘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면 봐봐. 1하고 5인데 여기가 5부터 2가 있고 여기는 또 1하고 마이너스 2가 있다라는 말은 식을 어떻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숫자들의 윗끝 아래끝을 적절하게 바꾸게 되면 좀 계산하기 편해질 거라고. 그럼 여기를요. 일단은 마이너스 있는 친구를 1부터 5까지 fx, dx 그대로 쓸 거고 여기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마이너스 빼면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요. 인티그랄 너랑 나랑의 윗끝하고 아래끝의 위치를 뭐 해봐도 괜찮다고 바꿔봐도 괜찮다고. 그럼
그럼 여기에 이제 또 fx, dx다라고 식으로 하나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요 마이너스였던 친구니까 마이너스 한 번 더 빼면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서 이 친구도요 윗끝하고 아래끝을 바꾸시면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 dx다 이렇게 바꿨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1까지 이해돼?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끊어봐봐. 근데 여기 그러면 앞에 봤더니요 너 5랑 너 5가 있으니까 얘네 중에 생략하시면 어디서부터 1부터 2까지다 라고 식으로 하나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보세요.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fx dx에다가 더하기 여기도 보시면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1같이 fx dx다 이렇게 식이 남겠는데요. 여기서도 또 뭐가 보여? 너 아래 끝하고 너 밑끝의 숫자가 또 뭐 한 거니? 똑같기 때문에 얘네 둘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럼 결국에 얘는 뭐를 물어보는 거였을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를 적분해 줄래? 이걸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거든. 근데 얘들아 그럼 또 봐봐봐. 그럼 여기서요 이제 인티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가 누군 거 알고 있으니까 4x의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우리 어제 또 했었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할 때는 이건 어떤 아이디어일 거다?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에 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기함수일 때는 전부 다 뭐가 사라진다고? 계산한 결과 다 사라질 거고 우함수는 똑같은 거 두 개 있다. 그럼 여기서 세제곱인 기함수 살려버리고 1차인 기함수 버려버리면 얘 누구만? 우함수인 두 개만 남게 될 거고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놓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두 개 있어요. 어디서부터요? 0부터 2까지 우함수인 6x 제곱 마이너스 1만 계산해 주시는 게 훨씬 간단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는 건 결국 이것만 계산하면 끝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물론 이걸 다 일일이 집어넣고 계산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두 개 있고요. 그럼 이제 6x 제곱 얘를 이제 접근할게요. 3분의 6이니까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이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거 빼세운데요. 2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해 주시면은 28되나요? 라는 것까지 찾으시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니? 이렇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용 31번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 어제 했던 거좀 이어서 가는 중. 그래서 어떤 것도 같은 맥락이 될 거냐면 이제 유형 32번도 같이 가볼게요. 잠깐만요. 식으로 유형 32번부터 봅시다. 오늘 어제 배웠던 정적분의 성질에다가 우함수 기함수에 관련된 내용들 하고 갑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거, 어제 적분거리고 좀 하다 가는 거, 그렇게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네, 32에서도 필요한 내용은 마찬가지.
유형 32번은요, 여러분한테 뭘 줬냐면요. fx를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적분한 거 5고요. 0부터 5까지 적분한 거 6이고요. 1부터 5까지 적분하면 8이야 라는 걸 알려준 거다. 근데 fx가 뭔지는 알려주진 않았어.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얘를 볼게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를 적분한 값이 뭐야? 이게 궁금한데 알려준 건 얘네들을 알려준 거다.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이때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뭐라고? 우리 어제 배웠던 이 아이디어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순방향 이게 A부터 B, B부터 C 이게 있으면 얘를 합쳐서 A부터 C다라고 써도 괜찮지만 이거 어떻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A부터 C까지 있는 거를 내가 임의의 숫자로 쪼개면서 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럼 어떻게 봐도 되냐면요. 마이너스 3하고 되려면 얘들아 봐봐. 마3은 어디서 요 자리가 있고요. 0은 요 자리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적절하게 숫자가 쪼개질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다. 근데 마이너스 3하고 그 사이에 1이 있기 때문에 이 1하고 붙으면 얘네 두 개 없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너를 마이너스 3부터 일단은 1까지 fx, dx를 먼저 써봐. 근데 난 지금 1이 필요 없으니까 옆에다가 누구 받으면 좀 편해. 1 있는 거 같이 받을 거야. 근데 1 있는 게 너다? 그럼 1부터 5까지 fx, dx야 이렇게 받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라는 걸로 식을 바꿔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무슨 짓을 했으면 좋겠냐면요. 그 다음엔 이제 누가 필요해요? 이 5라는 친구가 또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받아올 건데 근데 5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달고서 인티그랄 5부터 0까지 fx dx다 이렇게 바꿔서 쓰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상쇄 여기도 상쇄 가능해 될 거라고.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겠구나 라는 걸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숫자 5였죠. 1부터 5까지가 숫자 8이었고요. 얘는 마이너스 6입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최종 정답은 7이겠구나 이렇게 쪼갤 수 있니? 라는 걸 묻는 문제가 바로 유형 32번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이 친구들 두 개를 쪼개서 볼 수 있니? 라는 거 물어보는 유형이 바로 31번, 32번에 관한 이야기였었고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거냐면 얘들아 같은 맥락인데 이제는 뭐가 좀 섞여져 있을 거냐면요. 구간에 따라서 이제 유형 33번부터 35, 33, 34, 35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구간을 기준으로 나눠진 함수 혹은 절대값을 달고 있는 함수 이런 종류의 함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얘들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어질 거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를 식 자체가 식이 예를 들어서 fx를 따라가는 식이 하나가 네모가 있고 하나가 세모가 있는데 네모는 예를 들어서 1 되기 전까지는 네모를 따라갈 거고 얘가 1보다 클 때는 세모를 따라가는 식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냐면요.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를 적분해줄래?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는 거냐면 fx라는 식 자체가 1이라는 것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식이 두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어떤 성질을 쓸 수 있다고?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있는 걸 중간에 c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쪼갰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를 적분해라는 건데 이 fx라는 함수가 1 기준으로 갈라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에서 끊어보자라는 거야? 1 되기 전까지 먼저 끊자고. 그럼 이때 fx에다가 또 여기를 어떻게 보자고 1부터 그 다음 끊어지게 되는 4까지로 나눠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왜? 여기 윗끝 아래끝 숫자 같으면 생략할 수 있는 거. 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그때 fx 식이 뭐가 될 거라고요? 어떤 네모라는 식을 적분하세요 라는 걸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 1부터 4까지는 누구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요. 세모라는 식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세모라는 식 계산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누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구간이 나눠져 있는 함수거나 아니면 여러분한테 뭐를 줄 거예요? 절대값을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값 자체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돼? 쪼갤 수 있죠.
그럼 절대값 아니 0 되게 하는 값이 1 기준으로 여기도 식이 나눠질 거라고. 1보다 클 때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나올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럼 다시 구간 나눠진 함수랑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원리인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간이 나눠지거나 절대값이 붙어져 있는 함수를 뭐 할 수 있다? 식 자체를 쪼개면서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거 관련된 내용이 바로 유형 33번, 34번, 35번이 될 거라서요. 유형 33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디어 정리 한번 해주시고 유형 33번 시작하겠습니다. 나 오늘 좀 달릴게. 오늘 42까지 가고 싶어. 42까지 가고 프린트 문제 3문제. 어때? 할 수 있을까? 일단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협조만 좀 있다면 가죠. 오늘 조금 빨리 하는 거 연습 좀 시킬 거야. (33, 34, 35까지) 하고서 그거 한번 할게. 좀 재밌는 공식 하나만 좀 알려줄게. 오늘은 절편 기술에서 시키고 싶지가 않아. 봐볼게요. fx라는 함수가 봤더니 어디를 기준으로 갈라지고 있냐면요. 2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갈라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디서부터요? 1부터 3까지인데 그럼 얘를 1부터 2까지 fx dx 하나랑 2부터 3까지 fx가 이렇게 쪼개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죠? 그리고 또 1부터 2까지는요. 2보다 작을 때 식이니까 너를 1부터 2까지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하세요라는 걸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2부터 3까지는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을 적분해줄래? 이걸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세제곱 적분하시면 4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2 집어넣으면서 1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적분하시면요. 3분의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8x에다가 3 집어넣은 거에서 2 집어넣은 걸 모아줘야 빼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진짜 계산의 문제로 식이 바뀌게 될 것 같죠? 그럼 너는요. 4분의 1에 x 대신 처음에 얼마? 2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 빼기 3분의 1로 묶으시면 x 대신에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빼기 x 대신에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뺀 거. 그 다음 또 더하기 여기도 마무리 3분의 1에다가 x 대신에 3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 집어넣은 거 빼면 되고요. 더하기 여기도 x제곱은요.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8로 묶으신 다음에 3는 거에서 2 집어넣은 거 빼자. 요것들만 여러분들이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조건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적분은 누가 계산을 열심히 하니 빨리 하니 잘하니 안 틀리니 약간 이런 느낌이 될 거라서 계산하고 나면 4분의 7 나오시면 되긴 하는데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니라는 게 일단 저의 지론이란 말이죠. 물론 이거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연습은 열심히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요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조금 빠르고 쉽게 계산하게 만드는 공식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이거 시험장 나오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긴 하는데요. 지금부터 얘들아 약간 좀 필기 타임을 가질 거예요. 얘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저랑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어떤 공식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냐면요. 일단 얘는 원래 넓이에서 좀 등장을 할 건데요. 넓이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넓이 공식들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총체의 개수가 a로 갈게요. a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여러분한테 뭘 물어볼 거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넓이가 뭘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관점할 거냐면 우리 어제 잠깐 했었는데 혹시 기억날까? 미분된 함수, 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다? 미분된 함수라고 해석을 한다면요. 얘를 다시 뭐 할 수 있어야 돼? 원래 함수. 원래 함수인 원시 함수를 그리시고 그 함수에서 넓이라는 건, 즉 정적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함수값의 차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날까? 의미는 이거였었어. 근데 얘가 만약에 미분된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거죠. 얘가 미분된 함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였어 이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계산해봐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알파 되기 전까지 증가했다가 알파 찍고 감소했다가 베타 찍고 다시 증가하는 함수가 바로 라지 fx라는 그래프가 생길 거라고. 즉 너가 알파 넣었을 때가 극대, 베타 넣었을 때가 극소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다. 그럼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거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하세요라는 아이디어였었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윗끝인 베타 넣은 거에서 아래 끝인 알파 집어넣은 거의 차이다. 이게 바로 정적분의 원리거든. 근데 이 정적분의 원리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뭐라고 얘들아? 적분한 함수에 베타 집어넣었다는 건 요 y값을 의미하지 않을까? 또 적분한 함수에 알파를 넣었다는 건 이 y값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엔 너랑 나랑의 함수값의 차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얘들아? 너랑 나의 이 높이의 차가 바로 이 s랑 똑같은 개념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자라고 누가요? 미분된 함수 도함수라고 할게요. 도함수에서의 누구는 넓이 혹은 다른 말로 정적분함 감수는요. 뭐랑 똑같은 거다? 원함수, 원래 함수에 뭐랑 똑같은 거예요? 함수값의 차이,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높이의 차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물론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계산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나쁘다고. 얼마나 지랄 많이 얘들아 이거 다 집어넣고 계산하고 너무 지랄 맞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합시다. 도함수의 넓이, 즉 정적분이라는 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미분된 함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자. 그럼 걔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원래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원래 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 함수의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높이의 차. 그때 쓰는 게 바로 뭐였어? 도함수 거리고 미분 거리고 이런 것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어떤 것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2차 함수일 때 넓이 공식, 즉 도함수 공식이랑 그다음 3차일 때 4차일 때 전부 다 일반화 시키는 거 한번 연습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하니까 제발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어디부터 시작하자? 이 친구 먼저 시작할게요. 2차 함수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차 함수에서 이 넓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더라? 아, 너의 길이를 의미하는구나. 근데 이 길이 어떻게 구했었어 우리? 기억나? 접 변곡점 있죠? 또 다른 극값 있죠? 다시 만나는 점. 여기가 1대 1대 1의 비율관계다라고 했었던 것까지 기억나시죠? 여기도요 마찬가지죠? 접, 변, 극 다 있죠? 여기도 1대 1대 1의 비율관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L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이 L이야라고 얘기해도 괜찮았었고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너의 도함수의 차이랑 너의 거리로 이용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L 곱하기 이 L은 중근이기 때문에 제곱일 거고요. 이 친구의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할게요. A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뭘로 나오더라? 아, 4 곱하기 A 곱하기 L의 세제곱이 바로 이 높이의 차더라. 그래서 공식화 시키면 이런 아이디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얘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불렀었어 우리? 극값의 차이 공식이다 라고도 불렀었던 거 기억나? 요거는 지난주인가요?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극값의 차이는 뭡니다? 4 곱하기 1 곱하기 L의 세제곱이다 라는 걸로 여러분이 표현을 했었고요. 이제 이거를요 적분해서 조금 더 표현하면 어떻게도 나올 거냐면요. 적분 공식에서 얘들아 2차식이 나와 두 근을 알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S라고 할게요. S는요 요건의 절대값 A의 절대값 A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두 근의 차 2차를 적분하니까 3차예요. 오케이. 요거는 꼭 오늘 공식 좀 많이 해줄 거거든. 좀 외워야 돼. 다시 뭐. 자, 2차식 넓이 공식보다 요건의 절대값 A의 두 근의 차의 세제곱이다. 얘는 언제까지 다 쓸 수 있냐면요. 모든 2차 나오는 애들은 다 쓰셔도 돼요. 누구나 2차랑 축 만날 때도 이 공식 쓰시면 되고요. 2차랑 1차랑 만날 때도 이 공식 쓰시면 돼요. 또 당연히 2차끼리 나와도 쓰셔도 되는데요. 2차끼리 나올 때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최고차항이 A고 얘는 최고차항이 A''이면요. 요 부분 넓이거든. 이거는 어떻게 갖고 갈 거냐면요. 너는 A랑 A 다시 최고차항끼리 뺀다 이런 원리야. 그래서 두 분의 차 마찬가지 세제곱이다. 그래서 1차랑 축하고 만날 때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인 A만 쓰시면 되고요. 여기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얘들아.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 교점만 찾고 나면 뭐 할 수 있다? 두 분의 차 공식에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2차식일 때 첫 번째 공식이고요. 일단 이번에 두 가지 날려둘 거야. 여기까지가 2차 공식이라 좀 적을 거 많아 오늘. 그래서 뭐 할 거냐면요. 3차 공식들 갈 거고요. 4차 공식까지 좀 갈 거고요. 노정식 공식까지 갈 건데 좀 필기 좀 해놔 오늘. 오늘 필기할 거 좀 있어. 그다음 볼게요. 이제 3차 함수부터 시작할게요. 자, 3차 함수가 있대 얘들아. 어떤 3차 함수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세 개의 근을 갖고 있는 3차 함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인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똑같은 3차 함수부터 시작할게요. 즉 너랑 나랑 뭐 이룰 때 등차수를 이루는 3차 함수일 때야. 그럼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똑같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야.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4일 때. 무슨 느낌인지 해야 돼? 그럼 얘는 변곡점 기준은 항상 대칭일 거기 때문에 이 넓이나 이 넓이는 항상 뭐 할 거예요? 똑같을 거라고.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간격 L이라고 한다면 여기 간격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도 돼요? L이다라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들아 이때 이 부분에 둘러싸인 도형 넓이 S, 너도 S겠죠? 그래서 누구 구하는 공식부터 갑니다. S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공식 어떻게 나오냐면요. 일단 먼저 쓰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3차인데요. 얘는 뭐냐면요. 4분에 시작해요. 항상 최고차항의 절대값 붙여주시면 되고요. 두 근의 차, 여기서는 뭐다? L이 되겠죠. 두 근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할게요. 3차를 적분하는 거니까 몇 차가 되는 거다? 4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 S 구하는 공식이에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요. 다른 말로 4분의
20분의 절대값 a에 l의 4제곱이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 공식 이거니까 똑같은 거 몇 개 있다? 2개 구할 때는 곱하기 2 해주시면 돼요. 일단 요게 두 번째 공식이고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잠깐 간단하게 증명하면 이거예요. 진짜 뭐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야.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진짜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구를? EFX를 얘를 그냥 통으로 대입한 다음에 뭐 한 거야? 다 정적분 쓴 거야. 계산하고 났더니 이런 원리가 나오더래.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딱히 막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 정도만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오는 3차함수 넓이 공식이에요, 얘들아. 3차함수 뭐일 때? 등차 수열을 이루는 3차함수일 때 적어놓고 꼭 써먹어줘.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3차함수 있지 않을까요? 중근 갖는 3차함수라고 해볼게요. 알파에서 중근 갖고요. 베타에서 또 다른 실근을 갖고 있는 3차함수예요. 이 시리즈도 한번 해볼게요. 이때도 여러분한테 뭐 물어볼 거다? 요거 물어볼게요. 이거 넓이 얼마야? 여기 그냥 L이라고 일반화 시킬게요. 얘도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얘들아. 얘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 S는요. 4, 3, 12분의 절대값 A에 두 근의 차죠? 3차를 적분하니까 얘도 몇 차인 거예요? 3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식화 시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다? 이때 S는요. 다른 말로 12분의 절대값 A에 여기 길이 L의 4제곱이다 라는 공식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뭐요? 얘네들은 접하는 경우에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공식은 언제 다 쓸 수 있다? 등차 수열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적어보시고요. 이거는 또 얼마나 비슷한 느낌인데요. y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더하기 8x랑 x축 둘러싼 분의 넓이 구해볼래?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럼 이 함수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까? 나 그냥 4x로 바로 묶어볼게. 원래 막 미분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가봐. 4x 바꿔놓으면 여기 남아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1, 2로 되잖아요. 지금 넣어봐요. 4x에다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이루어진 3차 함수가. 얘들아, 이 3차 함수 우리 그릴 수 있죠? 어떻게 그려줘요? 0하고 1하고 2를 근으로 가져올 거고요. 충차의 개수가 4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3차 함수였을 거라고요. 이해? 그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넓이 두 개 얼마야? 이게 되는 거라고. 이해? 그럼 이거는 원래 정석으로 풀려면 어떻게 푸셔야 되는 거라고요?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는 이 fx가 위에 있으니까 누구? 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8x를 적분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1부터 2까지는요. 얘가 어디 있으니까요. 음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빼기 8x를 적분하면 돼. 이게 우리 아까 전에 방금 풀었던 그 문제랑 같은 유형의 문제인 거야. 그럼 이거 뭐해? 진짜 피지컬로 갖고 놀아. 4x 세제곱 뭐 적분하면요. x 내주고 마이너스 뭐 4x의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에다가 1는 0 집어넣은 거에서 이거 막 계산해도 된다고.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이제 연습할 만큼 한 것 같다고. 아닌가? 좀 더 연습해야 되나? 근데 일단 전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 부분 이거 뭐야 얘들아? 3차 함수인데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이 지금 어때? 똑같은 거 보이지? 너랑 나랑 관계 똑같아. 그럼 이거 그냥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요거 S는 공식 어떻게 된다고? 4분의 초차함의 개수 얼마야? 3호라. 두 근의 차 얼마야? 1하고 0하고의 차 1.
3차로 접근하니까 얼마가 될 거라고요? 3차 접근하니까 4차다라고 씩 써주는 거예요. 이해돼? 이게 바로 이거 S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그럼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그냥 얼마라고요? 1이야라는 거 구한다고. 얘들아 여기에 1이면 당연히 여기도 똑같이 얼마일 거라고요? 1일 거야.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다? 2구나 라고 대답해 주시면 끝나는 거라고요. 할 수 있겠니? 어떻게 풀어도 된다고? 정석으로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해서 계산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한다고.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또 뭔가? 그림 그려보라고. 이 상황이 등차수를 이루는 상황인지 혹은 뭔가에 접하고 있는 상황인지 어떤 3차 함수에 따라서 접근을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라고. 오케이. 물론 내신에서는 이런 게 다 안 통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왜? 선생님들 그냥 막 내니까. 그리고 변형을 하니까.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예쁜 문제에서는 약간 좀 검토를 많이 한 아름다운 문제일수록 이런 식의 공식화 시키는 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구요. 얘들아 공식 하나만 더 할게. 근데 그럼 이제 질문. 오늘 이거 연습 좀 시킬 거거든. 제가 이제 질문이에요. 그럼 얘들아 3차 함수가 반드시 이렇게 등차 수열만 나오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등차 수열이 아닌 3차 함수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공식화를 시킬 수 없이 그냥 피지컬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인가? 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등장하는 공식이 바로 뭐냐면요. 보정치 공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요. 3차식을 마치 2차식처럼 보정한다 그래서 너를 보정치 공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자, 무슨 아이디어냐면요. 이런 아이디어예요. 3차 함수가 있어요, 얘들아.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fx가 있고요. 너는 a로 시작하는 3차 함수가 있대요.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있대요. 근데 아까 전에 일반화 시킨 건 뭐라고요? 너랑 나랑의 간격이 똑같을 때. 근데 얘랑의 간격이 어떨 수 있어요? 같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거라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넓이 혹은 밑에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라는 걸 물어보는 게 바로 보정치 공식이거든요. 얘는요 이렇게 증명할게요. 얘는 이런 원리야 얘들아. 이 부분을 3차 함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한대. 2차 함수가 2개 합쳐져 있었어요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 그러면 요거를 마치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 2차 함수 넓이 공식이 뭐였어? 이거였죠. 6분의. 그럼 얘는 넓이 공식 뭐라고 써도 되니? 6분의 절대값 a의 2분의 차이의 세제곱이다. 여기까지는 뭐야? 2차 함수일 때 넓이 공식이었어. 근데 얘가 사실은 2차야 2차는 아닌 거야. 2차는 아니죠. 2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정치 해놓은 거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보정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야. 여기가 감마야. 알파고 베타의 딱 중간값 얼마겠어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있겠죠. 이 감마에서요. 이 가운데 값만큼의 차를 빼주면 돼. 그 빼준 값을 곱하면 일반화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다가 쓰기는 할 건데요. 쓰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하나도 안 어렵거든. 감마에서 누구를 빼는 거라고요? 저 알파 베타의 딱 가운데 값을 뺀 값만 곱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여기 S 구하는 6분의 보정치 공식이에요. 이걸 6분의 보정치 공식이다라고 합니다. 연습 좀 할게요. 끝까지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다 배웠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였는데 출제의 수가 2인 3차함수래 3개의 근을 알려줬어. 그럼 원래는 어떻게 했었어? 이 3차함수 만든 다음에 3부터 5까지 적분해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잖아. 근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 넓이 보정치 공식 쓸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어떻게 쓰는 거라고 하나? 손에 한번 잊고 놓으면 되게 쉬워요. 넓이 공식보다 2차 함수처럼 생각하고 넓이 공식. 얘들아 2차 함수 넓이 공식 뭐야? 6분의 절대값 A니까 2죠? 그 다음에 2분의 차죠? 5하고 3 빼니까 얼마예요? 2죠? 2의 세제곱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그 2차 함수 넓이 공식이죠? 근데 여기다가 뭐 해주라고 얘들아? 보정치만큼 곱하시는 거라고요. 그 보정치라는 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너랑 나랑의 중점. 3하고 5하고의 중점 얼마야? 4점. 이 4하고 남은 y값하고의 이 간격. 이렇게 저기? 일단 4하고 마이너스 1하고의 간격 얼만큼 차이 나요? 5만큼 차이 나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끝나요? 5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걸 우리는 바로 보정치 공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거 이해돼? 할 수 있겠어? 안 그러면 이거 적분해서 다 일일이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난 너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다시 조금만 더 해볼게.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요. 가볼게요. 이거 구해봐봐요. 구해보시오. 이거 익숙해지면 이 다음부터 진짜 쉬워진다. 뭘 하든 적분 계산이 얘들아 생각보다 되게 쉬워질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거는 마스터하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써먹어줘. 실컷 이거 가르쳐 놨더니 문제 풀 때 다 일일이씩 세운 다음에 적분하고 앉아있고 막 분수 계산하고 앉아있기만 해봐. 물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산수 실력이 느는 거 환영하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산수는 조금 못해도 괜찮은데 이런 아이디어를 좀 갖고 가죠. 자, 어떻게 갖고 갈 거라고요? 너랑 나의 간격하고 너랑 나의 간격이 같아 달라? 같지가 않다고. 근데 이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보정치 공식에다 대입할 수 있다고. 자, 이거 넓이 구할게요. S라고 할게요. 자, 이거 S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시면 된다라고요? 일단 이거를 2차 함수처럼 생각하자고. 2차 함수 넓이 공식 뭐라고요? 6분의 최고차인 계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9근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차. 얼마큼 차이나? 4만큼 차이 나죠. 2분의 차 몇 제곱? 2차를 적분하는 거니까 3차. 여기까지는 2차 함수 넓이 공식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가 사실은 2차라고 2차가 아니라고? 2차가 아니라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된다고? 보정치만큼 곱하자. 이해돼? 그러면 그 보정치가 바로 어떤 의미가라고 여러분아? 너하고 나하고의 딱 중간값. 마이너스하고 0하고의 중간값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이 마이너스 2하고요. 나머지 한 근하고의 간격. 그럼 마이너스 2하고 5하고의 간격 얼만큼 차이 나요? 7만큼 차이 나겠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얼마만 해주시면 끝난다고요? 7만 해주면 이게 최종 정답인 거라고. 이거 할 수 있겠어?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보고 쉬었다 갈게요, 얘들아. 이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얘들아 진짜 어마무시하게 클 거거든? 계산 방금 내가 뭐야 우리 뭐였냐 유형 32번인가? 그거 풀 때 피식으로 짝짝짝 풀었잖아. 이제 그렇게 안 풀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풀고 전부 다 이런 아이디어로 풀 거라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요. 뭐 할까요?
이렇게 있대요.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뭐 이런 애들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뭐 해줄 수 있다라고요? 쓸 수 있다. 어떻게 쓸 수 있어? 지구차의 계수가 3이야. 이 부분만 구해. 근데 얘네 두 개 등차 수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요. 뭐 할 수 있다? 아, 보정치 공식. 2차 함수 넓이 공식처럼 생각하자. 그럼 뭐야? 6분의 지구차의 계수 3인 함수인 거죠? 그 다음 또 9근 1하고 5하고의 차이니까 얼마예요? 4죠? 그럼 이제 2차식의 넓이 공식처럼 생각할 거니까 2차를 적분한 거라서 세제곱인 거라고.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는 뭐 한 거라고요? 2차 함수 넓이 공식에다 대입한 거라고. 근데 얘가 사실 2차 함수의 2차 함수가 아니야? 2차가 아니지. 그럼 뭐 해주신다고요? 보정치. 그 보정치가 바로 뭔 거라고 얘들아? 너랑 나랑의 이 가운데 값.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1하고 5하고의 가운데 얼마야? 3. 나 너무 어려운 거 모르니 얘들아? 그럼 이제 3하고 누구하고? 7하고의 간격 얼마큼 차이 나요? 4 곱하기 4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할 수 있겠어? 그럼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공식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정적분의 진짜 계산인 거라고 얘들아. 이거 이해됐어? 이제 나 지금 총 몇 개 알려드렸냐면요. 일단 나 오늘 지금 1교시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많이 알려준 거거든. 자 일단 첫 번째 뭐 알려드렸어요? 2차 함수 넓이 공식 알려드렸어요. 2차 함수 넓이 공식 어떻게 한다고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했어? 3차 함수 시리즈 총 3가지 알려준 거야. 3차 함수 첫 번째 뭐일 때? 간격이 똑같을 때. 등차수를 이룰 때는 뭐다? 4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라는 거 쓰는 게 등차수를 이뤘을 때 공식. 근데 그 다음 또 뭐 했어? 접할 때 공식도 했어요. 또 접할 때 공식은 얼마예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러니까 3차를 접근하면 4차가 된다 이런 원리인 거야. 근데 얘가 등차수를 아닐 때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다? 보정치 공식이다. 그래서 얘를 공식화 시켜놓으면 조금 구려. 왜? 문자가 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숫자에 집어넣으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근데 안 쓰면 분명히 까먹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얘들아 적분 계산하는 문제 쉬운 문제들이 있으면 오히려 땡겨면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래야 너네가 3학년 때 가서 정적분 계산할 때 이상한 짓거리 안 할 거라고. 7분의 막 729 마이너스 막 3분의 256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난 너네가 이런 거 계산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방금 내가 예시로 풀었던 그 계산 문제 그런 것들 막 10개씩 풀어내야 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당연히 계산 실수 무조건 나올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어떤 거 씁시다? 적분은 공식 쓰시는 거예요. 이거 공식은 근데 여러분들 막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교육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사실 수업까지는 사교육의 힘, 사교육과 공교육의 독학하고의 큰 차이 별로 난 잘 못 느끼거든. 근데 수투석투는 무조건 느껴야 돼. 사교육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갖고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외웠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그 간격 같을 때도 보정치 공식 써야 돼요. 어떤 거? 그 같은 간격일 때도. 맞아요. 같은 간격일 때도 쓰셔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 근데 이게 계산하기 귀찮아. 분수나 이런 거 나오면은 좀 귀찮을 때는 얘가 더 편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 바이 상황일 거라서 하나 두 개 정도 공식 좀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 가시는 친구들은요. 이런 식의 잡다한 스킬들이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적분이 더 재밌고 더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이 좀 투머치라서 그래요. 그것뿐. 이지만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하나 정리 한번 해주시고 10분만 쉬었다가 요거 관련된 문제들 조금 더 풀어볼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테스트지. 얘들 1교시 끝나고 시험 문제 한번 싹 거둘게요.